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교수 오동환입니다. 자, 제과제빵 기능사 이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제과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기능사는 제과기능사 시험 문제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는 것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넘어가게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체크해 놓은 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제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에서는 다양한 제법들이 있습니다. 크림법도 있고 변리법도 있고 뭐 블렌딩법도 있고 다양한 반죽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의 개요입니다. 자, 과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먹는 비스켓류 또는 스낵류를 과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과자는 제과기능사 안에 있는 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보면은 이 화학적 팽창과 물리적 팽창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스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제빵입니다. 그래서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 재료인 설탕, 유지, 계란하고 주 가루 재료인 박력분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빵과 과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이스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밀가루가 박력분입니다. 자, 과자에는 꼭 박력분을 사용합니다. 자, 일부를 중력분 또는 강력분으로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박력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빵에는 이스트를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밀가루가 강력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자의 개요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죽 제법에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죽에 공기를 포집시켜 기공과 여러 가지 뭐 식감이나 맛, 그 다음에 볼륨감, 크기, 뭐 다양한 색상,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법을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법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자, 반죽형 방법하고 거품형 방법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름만 들어봐도 반죽형 방법은 뭔가 반죽을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거품형 방법 들어보면은 뭔가 거품을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과에서 주로 거품을 만드는 거는 계란이 주가 됩니다. 반대로 반죽형 방법에서는 유지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죽형에는 크림법, 블렌딩법, 설탕물법, 1단계 총 4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거품형 방법에는 공리법, 변리법, 머랭법, 단단계법, 시퐁법, 볶아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반죽형 방법하고 거품형 방법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이건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반죽형 방법하고 거품형 방법 안에 있는 제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림법입니다. 자, 크림법은 반죽형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큰 부피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반죽형 케이크다. 부피를 큰 제품을 얻고자 할 때 쓰는 반죽형 케이크다. 그래서 유지랑 설탕을 우선 혼합하여서 만든다. 그리고 오랜 시간 크림화로. 자, 크림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크림화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유지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으면서 유지에 있는 수분하고 설탕이 만나면서 설탕이 녹으면서 조금 더 볼륨감 있고 하얀색의 크림으로 변하는 것을 크림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과기능사에서 대표적인 제품은 파운드 케이크가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론에서는 파운드 케이크, 마블 파운드 케이크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제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제조 방법 또는 제법에 대한 공정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실기 시험을 보실 때도 분명히 이런 공정들을 머릿속에 외워두셨다가 시험 보실 때 적어놓고 어떤 공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지를 부드럽게 풀어서 공기를 혼입합니다. 자, 기계에 의해서 유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은 나중에 공기가 기계 안으로 이렇게 돌면서 유지에 공기를 혼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설탕을 나누어서 공기를 혼입하는 단계입니다. 설탕량이 많으면 뭐 2번 정도에 나눠서 넣을 수 있지만 보통은 한 번에 넣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지가 잘 풀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계란을 나누어서 투입합니다. 자, 반죽형의 크림법은 계란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특히나 파운드 케이크는 밀가루, 유지, 계란, 설탕이 각각 1파운드씩 들어간다고 해서 파운드 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에서는 파운드 케이크 배합이 조금 변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란 넣을 때 분리되지 않도록 천천히 혼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너무 차가운 유지를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란도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깨서 반죽에 넣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채친 가루 재료를 혼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가루 재료, 박력분, 주가 되는 밀가루, 박력분하고 화학 팽창제인 베이킹 파우더 또는 바닐라 향, 기타 가루 재료들을 넣고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림법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부피를 얻을 수 있고 가장 반죽형 케이크의 기본 믹싱 방법이고 오랜 시간 크림화로 분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넣을 때 여러 번에 나눠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제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유지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지를 부드럽게 풀어서 공기를 혼입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이 설탕에는 설탕, 소금, 뭐 기타 재료들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대표적으로 설탕이라고 써놨지만 기타 재료들을 같이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란 뭐라고 그랬죠? 너무 차가운 계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한 번에 넣으면은 분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크림법은 유지랑 설탕을 부드럽게 풀어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계 믹싱이고 기계 믹싱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밀가루, 가루 재료를 채친 가루 재료를 꼭 섞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림법 이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반죽형의 블렌딩법입니다. 자, 블렌딩법의 중요한 사항은 부드러운 제품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루텐 반전을 최소화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쉽게 부서질 수 있고 외형상 모양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부서집니다. 잘라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자, 제과 기능사 실기에는 없는 제품들이지만 보통 레이어 케이크하고 데블스 푸드 케이크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렌딩법에 대한 제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크림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크림법에는 유지를 너무 차갑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블렌딩법은 유지하고 차가운 유지하고 밀가루를 잘게 쪼개줍니다. 자, 밀가루에 유지 안에 밀가루를 이렇게 피복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섞다 보면은 유지가 조그만 콩알만한 크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게 밀가루고요. 겉에가 이게 유지고요. 겉에가 밀가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건조 재료를 넣고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체류, 물, 우유 또는 계란 같은 넣고 한 덩어리로 뭉칩니다. 자, 이때 주의점. 자, 아무리 한 번에 넣는다고 해도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또는 풀리는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 번에 나눠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주 주걱으로 긁어서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근데 설탕 같은 건조 재료를 넣을 때 이렇게 액체에다가 설탕, 소금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제조 방법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렌딩법, 부드러운 제품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쉽게 부서질 수 있고 외형상 모양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차가운 유지랑 밀가루를 피복시켜서 반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차가운 유지죠. 그 다음에 밀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유지 피복을 합니다.
자, 콩알만한 크기라고 설명했지만 피복을 하다 보면은 크기가 조금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상태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제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액체류 또는 이제 설탕하고 액체류를 섞은 재료 이렇게 섞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렌딩법 봤고요. 자, 그다음에 설탕물법입니다. 설탕물법은 액당법이라고도 합니다. 액당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탕을 시럽화하여 사용하여 입자가 남지 않고 균일한 기공과 제품의 균일한 기공과 조직의 대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대량 생산해서 사용하는 적합한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형 공장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을 한 번에 많은 균일하게 만드는 제품들을 사용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물법은 제품만 들어도 설탕물법, 설탕을 물에 녹여서 만드는 거, 시럽화시킨 액당을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 대형 공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크기랑 볼륨감, 조직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자, 제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법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크림법에는 설탕이라는 가루 재료가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액당 시럽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녹으면서 기포를 더 형성하고 그 수분에 의해서 밀가루의 유지에 또는 다양한 원료들의 볼륨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액당 시럽을 넣기 때문에 볼륨감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균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용분인 밀가루, 채취 밀가루를 넣고요. 마지막에 계란을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탕물법을 보시면은 액당법이라도 하고 설탕을 시럽화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대형 공장에서 사용해서 제품의 크기, 볼륨감, 내상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럽은 파이프를 통해서 기계로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체크해서 외우시면 좋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유지 있죠. 자, 유지, 그 다음에 유지를 풀어주면서 공기를 충분히 혼입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액당 시럽을 들어갑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설탕하고 비슷하게 유지를 충분히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액당화된 시럽을 넣었을 때는 볼륨감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공장에서 바로바로 생산하면서 일정한 제품의 크기나 볼륨감을 생산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가루 또는 가루 재료입니다. 다양한 가루 재료를 넣고 섞어주시고 마지막에 계란을 천천히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 여러 번에 나누진 않고요. 공장화 시켰기 때문에 계란을 한 번에 넣고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란을 한 번에 넣어도 분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반죽형 방법의 마지막인 1단계법입니다. 자, 1단계법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재료를 순차적으로 넣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있는 재료들을 넣고 이렇게 섞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섞다 보니까 기계 믹싱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겠죠. 작업 공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번에 믹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믹싱할 수도 있고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계 성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꼭 휴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섞기 때문에 믹싱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밀가루 또는 그 재료들의 특징적인 맛이나 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지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을 조금 더 숙성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과 기능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마들렌, 브라우니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프리믹스 같은 제품들, 여러분들 프리믹스 집에서 마트에서 사서 이렇게 해보면은 계란이나 물을 바로 넣고 그냥 섞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1단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 방법은 계란하고 건조 재료, 밀가루, 설탕류 혼합해서 마지막에 액체 유지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숙성하셔서 팬닝하고 구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법은 모든 재료를 순차적으로 섞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기계 성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휴지를 시켜야지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특정적인 냄새를 조금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계란, 설탕 한 번에 넣죠. 마지막에 액체 유지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또는 고체 유지를 녹여서 넣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형을 다 했으니까 이제 거품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품형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란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계란, 설탕, 소금이 주이며 계란 단백질의 성질인 신장성. 자, 이 신장성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신장성하고 기포 포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응고성과 유화성을 이용한다. 자, 신장성이라고 하면은 계란의 기포를 많이 포집해서 거품이 계란이 색깔이 아이보리색으로 변하면서 볼륨감 있게 제품이 나올 때 보통 신장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커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계란 단백질에 있는 굳는 성질인 열 응고성과 유화성,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을 잘 섞게끔 도와주는 천연 유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두 가지 팽창합니다. 물리적 팽창과 공기 팽창. 요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죽형보다 부피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반죽형도 부피를 크게 할 수 있지만 계란으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반죽형보다는 파운드 케이크보다는 스펀지 케이크가 훨씬 더 볼륨감이 좋죠. 네, 같은 양을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팽창, 공기 팽창에 의존합니다. 자, 물리적인 팽창은 외부에 의해서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되는 팽창 같죠. 그래서 물리적인 팽창에는 기계 믹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습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공기 팽창은 기계를 돌리면 얘가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믹서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기 팽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버터 스펀지 케이크, 롤 케이크, 카스테라, 엔젤 푸드 케이크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품형의 특징은 계란을 주로 이용한다. 계란을 주로 이용하고 물리적인 팽창과 공기 팽창에 의해서 반죽형보다 부피를 좋은 제품을 얻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리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법은 자, 더운 믹싱 방법하고 찬 믹싱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더운 믹싱 방법 또는 찬 믹싱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제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리법은 전란을 이용한 겁니다. 공리법은 계란 또는 전란을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포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과 노동력, 그 다음에 장소, 설비 등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를 하나만 돌리면 되니까요. 그 대신 공리법 아닌 변리법을 할 때는 노른자 흰자를 분리해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이나 시간이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운 믹싱 방법하고 찬 믹싱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더운 믹싱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따뜻한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따뜻한 느낌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전란과 설탕 비율이 고율배합인 경우, 자, 온도가 나왔습니다. 온도. 중탕을 43도. 자, 온도는 가급적이면은 바뀌지 않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냥 완전히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3도로 하여 설탕을 녹여준 다음 고속으로 거품을 내줍니다. 자, 설탕이 용해가 되면서 중탕을 했기 때문에 자, 기포성과 점성이 되게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기 하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섞은 다음에 손으로 한번 살짝 만져보시면은 이 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포집에 의해서 껍질색도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친 가루재료 넣고요. 또 온도 부분이 또 나왔네요. 이렇게 박스로 완전히 쳐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해 버터는 꼭 60도입니다. 자, 실기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60도로 맞춰서 사용하지 않지만 이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해진 온도를 주어지거나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더운 방법은 중탕을 해서 계란과 설탕을 중탕해서 43도로 맞춰서 고속으로 휘핑한 다음 채친 가루제를 넣고 용해 버터를 60도로 맞춰서 섞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더운 믹싱 방법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 믹싱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찬 믹싱 방법은 중탕을 하지 않습니다. 중탕을 하지 않고 거품을 내서 채친 가루제로 혼합한 다음에 똑같이 용해 버터를 60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60도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더운 믹싱 방법이죠. 중탕을 하신 다음에 계란하고 설탕 넣고 중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휘핑을 하면 됩니다. 자, 중탕할 때 주의점은 너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은 계란이 익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주걱이나 휘퍼로 섞어줘가면서 온도를 맞춰주는데 안 맞춰주고 작업을 안 해주고 그냥 냅두게 되면은 밑에 중탕불이 너무 세면은 탈 수 있다라는 점, 익을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으로 자, 중탕한 계란 설탕하고 기계로 믹싱하면서 공기를 혼입시켜 주죠. 그 다음에 채친 가루 재료, 마지막에 용해 버터를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손 모양으로 된 것들은 손으로 섞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걱을 넣고 섞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작업은 실기 시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리법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죠? 전란을 사용한다. 또 뭐였죠? 더운 믹싱 방법에서 중탕에서 43도로 반죽 온도를 계란과 설탕을 녹여서 작업한다. 그리고 나서 채친 가루제를 섞고 용해 버터를 60도씨까지 녹인 다음에 반죽에 섞어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리법 했으니까 이제 변리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리법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자, 공리법은 그냥 계란만 깨면 됩니다. 근데 변리법은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계를 2개 써야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나 아니면 노동력과 시간이 상당히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랭을 이용한 반죽. 머랭이 뭘까요? 머랭은 흰자랑 설탕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머랭이라고 하면은 흰자랑 설탕을 섞어서 휘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단단한 머랭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비와 시간, 노동력이 증가합니다. 자, 공리법에 의해서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꼭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완전히 다 외워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공리법에는 설탕이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변리법에는 노른자도 올려야 되지만 흰자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A랑 B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설탕 A, 설탕 B 이렇게 나오는 거나 아니면 설탕을 하나로 해놓고 예를 들어 복합법이나 다른 방법을 했을 때 이거를 분리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품을 내주고요. 물 넣고 설탕을 충분히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흰자랑 설탕 B를 머랭을 만듭니다. 자, 머랭은 나중에 머랭법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젖은 피크, 중간 피크, 건조 피크 3가지입니다. 자, 단계별로 이제 갈고리 모양을 형성했을 때 모양이 다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머랭의 단단함에 따라서 제품이 다르게 나온다. 볼륨감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흰자를 올린 다음에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을 섞은 다음에 채친 가루, 재료, 용해 버터, 그 다음에 남은 머랭 순으로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리법은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흰자로는 머랭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자, 머랭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른자랑 설탕 A를 넣고 충분히 섞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랭을 제조하죠. 머랭을 제조합니다. 자, 머랭 제조 시 꼭 들어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머랭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먼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노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흰자를 써야 됩니다. 신선한 계란을 써야 된다. 이렇게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자를 올린 거를 노른자 반죽에 3분의 1을 먼저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랑 용해 버터를 순서대로 섞어주시고 마지막에
남은 머랭.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변리법이나 이제 이렇게 머랭법을 할 때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머랭들이 제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분들은 작업하시면서 노른자 반죽 머랭에 가루랑, 그러니까 마지막 머랭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머랭을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데 넣지 않고 살짝만 넣고 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루재료 넣을 때 반죽 제품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되직되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나머지 머랭 섞을 때 조금 더 많이 섞고 머랭을 많이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터 섞을 때도 마찬가지고 머랭 섞을 때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의 성질이 조금 비슷한 상태로 맞춰서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리법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게 머랭법입니다. 앞에서 변리법 설명하면서 머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죠. 자, 머랭법은 흰자에 설탕만 첨가하여 거품을 낸 반죽입니다. 머랭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랭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랭 반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다양한 용어들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꼭 이거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단어들을 꼭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에는 프랑스 머랭, 프렌치 머랭이라고 하고요. 이탈리안 머랭, 시럽을 118도씨까지 끓여서 만드는 머랭입니다. 자, 스위스 머랭, 온제 머랭, 냉제 머랭이 있습니다. 자, 머랭의 세 가지 단계는 젖은 피크, 중간 피크, 건조 피크가 있습니다. 자, 젖은 피크 상태로는 손으로 찝어봤을 때 아예 주르륵 흐르는 상태를 젖은 피크라고 하고요. 중간 피크 정도가 손으로 찝었을 때 갈고리 모양을 형성합니다. 갈고리 모양을 형성하는데 힘이 많이 없는 갈고리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건조 피크는 손으로 찝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머랭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손가락을 찝었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바로 쓰는 모양, 또는 쓰지 않고 모양이 단단한 모양을 건조 피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머랭의 단계는 한 요 정도 단계, 중간 피크하고 건조 피크 단계. 그래서 나중에 머랭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찝었을 때 갈고리 모양을 형성하는 단계까지니 머랭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방법 보면은 흰자를 거품 낼 때는 설탕을 한 번에 다 넣고 믹싱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일부를 넣고 그 다음에 머랭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더 넣고 마지막에 머랭 올라올 때 마지막 설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나누어 놓는다라고 완전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품에 맞는 건조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랭법은 프랑스 머랭, 프렌치 머랭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흰자랑 설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과 반죽 시 프랑스 머랭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프랑스 머랭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렌치 머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흰자에 설탕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서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머랭 제조 시 주의사항. 볼에 기름기가 없어야 됩니다. 앞에 변리법에 설명했죠. 또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흰자의 단백질을 단단하게 기포의 기공을 치밀하게 해줍니다. 흰자의 기공을 단단하게 하려면 신선한 계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은 단단계법입니다. 단단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형에서는 1단계법이 있었고 거품형에서는 단단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재료를 한 번에 혼합하여 거품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중요한 건 거품입니다. 전 재료를 한 번에 넣고 거품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기포성이 밀가루에서 떨어집니다. 밀가루랑 계란까지 같이 넣고 믹싱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유화기포제, SP라고 하는 유화제를 사용합니다. 자, 노른자에 있는 천연 유화제인 레시틴 또는 SP라고 하는 유화제를 제품에 써서 조금 더 좋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계 성능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편합니다. 한 번에 다 넣고 그냥 믹싱하기 때문에 간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방법으로는 액체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투입하여 거품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유지 플러스 액체 재료를 온도를 맞춰서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단계법. 거품형에서 단단계법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어서 거품을 만든다, 거품을 내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신선하고 기포성이 좋아야 되고 또 유화제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기 때문에 작업이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성능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같은 기계라도 고속으로 돌렸을 때 잘 올라와야 된다. 힘있게 잘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를 유화제까지 포함한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마지막에 용해 버터를 섞는 방법입니다. 자, 용해 버터 또는 액체 유지를 섞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보통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용해 버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공정이나 과정들은 꼭 외우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시퐁형 반죽입니다. 시퐁. 뭔가 비슷한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폰 케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폰 케이크는 시퐁형 반죽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형의 부드러움과 거품형의 조직, 부피를 갖춘 제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화학 팽창제를 사용합니다. 화학 팽창제 뭘까요? 베이킹 파우더. 자, 베이킹 소다도 있지만 베이킹 소다는 이렇게 초콜릿 케이크나 이제 데블스 푸드 케이크 같은 거를 썼을 때 조금 더 진한 색을 내기 위해서 베이킹 소다를 쓰지만 제과에서 보통 화학 팽창제라고 얘기하면은 베이킹 파우더가 주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용유를 넣으면서 액체 유지인 식용유를 넣으면서 팽창이 크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복합 팽창입니다. 복합 팽창은 화학적 팽창과 물리적 팽창입니다. 자, 화학적 팽창은 앞에서 얘기한 걸로 보시면 베이킹 파우더죠. 자, 물리적 팽창은 기계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물리적 팽창하죠. 자,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제조 방법을. 보니까 노른자가 있습니다. 설탕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흰자가 있습니다. 설탕 B가 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물리적 팽창이 들어가고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적 팽창으로 복합 팽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른자, 설탕, 소금까지는 같죠. 변리법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식용유, 물을 순차적으로 섞어서 반죽합니다. 그 다음에 흰자랑 설탕 B로 머랭을 제조해서 똑같이 노른자 반죽에 머랭을 넣고 채친 가루 재료 혼합 후 나머지 머랭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퐁형 반죽은 두 가지 팽창이 있는 복합 팽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적 팽창과 물리적 팽창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팽창은 베이킹 파우더에 의한 화학적 제품이 들어간 팽창이고요. 물리적인 팽창은 기계에 의한 팽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복합 팽창 꼭 외우고 계십시오. 자, 그림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설탕,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죠? 기름, 오일하고 식용유하고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머랭 만들고 노른자 반죽에 넣고 채친 가루 재료, 그 다음에 나머지 머랭을 섞는 방법입니다. 자, 복합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퐁형에서 복합 팽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중복적으로 뭔가 두 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퐁형하고 좀 다르게 자, 거품형이 아니라 반죽형의 크림법과 거품형의 머랭법을 혼합한 제법입니다. 그래서 복합 팽창이고 화학적 팽창과 물리적 팽창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 기능사에는 과일 파운드 케이크하고 치즈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요 복합형 제품에 들어갑니다. 자, 제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방법 보니까 여기까지는 크림법입니다. 유지를 부드럽게 풀고 설탕을 넣어서 크림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반죽형의 크림법이고요. 그 다음에 머랭을 만들어서 섞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섞어주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머랭을 올려서 머랭의 3분의 1을 섞은 다음에 채친 가루재를 넣고 나머지 머랭을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복합형은 반죽형의 크림법과 거품형의 머랭법을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복합 팽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법 반죽 따로 만드시고요. 머랭법 반죽 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반죽형 제법 중 먼저 자, 중요한 게 나왔죠.
밀가루와 반죽형 제법에서 밀가루와 유지를 혼합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부드러운 제품. 부드러움을 목적으로 만드는 부드러움. 그 다음에 제법으로 알맞는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법 뭐였죠? 제품의 볼륨감을 좋게 하고 유지랑 설탕을 주로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죠. 자, 블렌딩법 밀가루랑 차가운 유지를 섞어서 콩알 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이고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외형 유지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설탕물법 뭐였죠? 대형 공장에서 사용하고 균일한 제품과 균일한 조직, 그 다음에 액당화를 시켜서 시럽을 넣는다. 파이프로. 맞는데 순서가 달렸죠. 이거는 유지랑 설탕을 먼저 넣죠. 이거 유지 플러스 설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유지, 설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단계법은 뭐였죠? 자, 순차적으로 제품을 순차적으로 넣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블렌딩법. 부드러운 제품 하면 그냥 블렌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제품 블렌딩법 이렇게 딱 외우고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관한 문제 나왔습니다. 온도. 자, 우리 온도 외우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온도에 관한 문제. 공리법 중에 더운 믹싱법입니다. 자, 달걀과 설탕을 섞어서 몇 도까지 중탕하는가? 몇 도까지 중탕해야죠? 우리 완전히 온도 외웠죠? 온도 43도입니다. 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 버터를 넣는 온도는 몇 도였죠? 43도라 용해 버터는 60도로 꼭 외우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더운 믹싱 방법은 43도까지 중탕하여서 60도의 용해 버터를 섞어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폰 케이크의 팽창 형태입니다. 복합 팽창도 있었고 시폰형도 복합 팽창에 속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뺄 건 빼고 갈게요. 이렇게 보면 3번, 4번은 하나니까 복합 팽창이 아니니까 뺄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소한 단어가 있죠. 생소한 용어가 있고 제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이 생물학적 팽창. 생물학적 팽창은 이스트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화학적 팽창과 물리적 팽창. 화학적 팽창은 뭐였죠? 베이킹 파우더 같은 화학 팽창제가 들어가는 팽창이고요. 물리적 팽창은 뭐였죠? 기계에 의해서 공기 혼입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팽창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은 1번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가는 방법도 답을 찾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온도 문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온도죠. 반죽에 버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자, 버터의 온도. 뭐 용해 버터도 아니고 그냥 버터의 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버터는 반죽형 케이크는 타 버터를 녹여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용해 버터라고 얘기 안 해도 버터의 온도라고 얘기하면은 자, 앞에서 얘기했죠? 60도. 그래서 답은 60도입니다. 이렇게 아예 온도가 수치화되어 있고 온도가 정확하게 맞아져 있는 것들은 보통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터의 온도는 60도라고 완전히 외우고 넘어가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형 과자의 믹싱법 중 잘못 짝지어진 것입니다. 자, 잘못 짝지어진 것, 아닌 것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거를 외우면은 조금 더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지어볼게요. 자, 크림법, 제품 부피를 크게 함. 맞죠? 반죽형 제법에서 제품 부피를 가장 크게 하고 기본형 제법이고 믹싱법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블렌딩법, 가장 부드러운 제품, 쉽게 부서지고 모양 유지가 어려운 제품을 만들 때 블렌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설탕물법, 소량 생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설탕물법은 뭐였죠? 액당화시킨 시럽을 반죽에 넣어서 대형 공장에서 균일한 내상과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낼 때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단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법 순차적으로 섞는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되죠. 왜냐하면 바로 섞어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설탕물법. 자, 소량 생산이 아니라 대량 생산입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서 제품 시험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실 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어려우셨나요? 자, 잘 모르시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과정이나 공정들은 완전히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과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